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가상인간 그리고 인터랙티브 AI 휴먼이라는 주제이고요. 부제로 제가 Over the Acting Human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액팅과 인터랙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을 만든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행위에 대한 욕구, 욕망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시계를 돌려서 고대 그리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피그말리온 신화, 피그말리온 전설이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왕,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조각가시기도 하셨고요.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실의 여성의 뭔가 환멸을 느껴서 아주 예쁜 조각을 만들고 여기에 사랑에 빠졌는데 그 베누스 신 혹은 비너스라고 부르는 신에게 이런 여성을 내려달라라고 간절히 빌었대요. 그렇게 빌었는데 이제 감동받은 그 정성에 감동받은 비너스 신이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리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신화와 전설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인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돌려서 90년대 초반으로 가볼게요. 네. 저희가 그 캡콤사라는 게임 회사에서 버추어 파이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조악한 폴리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엄연히 가상인간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간을 돌려서 90년대 후반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사례인 거고요. 한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흔히 볼 수 있는 가상인간에 어떻게 보면 좀 원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광고 모델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2022년 현재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기술들이 과연 가상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 아바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사람의 얼굴에 랜드마크를 활용을 해서 아바타를 조종하는 형태의 가상인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버추얼 유튜버라는 형태의 장르 혹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저들, 그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아바타를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네, 걸그룹 SM 엔터테인먼트사의 에스파 걸그룹이죠. 사실 이 걸그룹 말고도 다른 걸그룹 혹은 보이그룹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수분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모션 캡처해서 아바타화시키고 메타버스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혹은 실제 무대에서 같이 렌더링이 되면서 실시간 렌더링이 되면서 무대를 같이 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어떤 특정 회사들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형태로 또 가상 인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은 실제 사람처럼 마치 인스타그램을 실제 하는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뭐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 20-30년 사이에 되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마케팅과 브랜딩,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적재적소의 자리에서 이런 가상인간들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제는 저도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굉장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노고와 창의적인 활동들이 있었다는 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감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에 존재할까? 라는 것이죠. 공통점을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바라봅니다.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혹은 4차 산업혁명의 가상인간
이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전 이것을 휴먼 액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사람이 저 안에서 실제로는 액팅을 해야지만 이 가상인간들은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션 캡처라는 형태로, 이거는 이제 어떤 게임의 메이킹 필름에서 가져온 건데요, 제가. 실제로는 모션 캡처의 형태로 저희는 가상 캐릭터들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감히 질문을 던져보자면, 마케팅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새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과연 기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일어나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가? 가상인간이라는 화두를 대할 때 어느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가상인간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액팅으로부터 인터랙티브 AI 휴먼으로의 이행이라고 저는, 그리고 저희 회사 제네시스랩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터랙티브 AI 휴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컨셉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한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많은 컨셉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저와 함께 이 개별 컨셉들에 대해서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인터랙티브 AI 휴먼은 이런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발전 단계로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understand라는 단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예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걸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해주는 음성 인식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텍스트,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은 멀티모달리티, 즉 오디오와 비디오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후루룩 지나가긴 했는데 이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다 AI 혹은 딥러닝 연구자들이 지금도 밤새가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난이도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람을 이해하는 AI 휴먼 단계까지 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고 했는데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목소리를 만들어 줘야겠죠. 즉 음향이 약간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음성들이고요. 이건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 과제 이후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와 아나운서분 한 분이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나운서분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휴먼 액팅을 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죠. 물론 데이터는 수집을 하지만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만들었으니까 얼굴도 주어야겠죠. 이 영상들은 아나운서분의 음성을 통해서 합성된 영상입니다. 아나운서분이 실제로 이런 얼굴 표정을 찍거나 이런 입의 움직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제에 임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고
본인의 상황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반갑 당시 모두가 그 목표에 공감했나요? 모두가 공감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소리와 얼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귀결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그 목소리로 얼굴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뉴테크 포럼 2022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 그리고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결합하면 저는 이렇게 목소리와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아나운서분은 실제로 이런 말과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지만 텍스트만 있으면 이러한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영상에서 이게 AI 휴먼 제너레이션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AI 휴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심플하게 UI와 UX의 변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인가? 라는 질문을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 그리고 저희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터랙트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물론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기술, 저희가 이제 향후 기술적인 로드맵상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을 좀 가져와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랩은 여기에서 전문가로서의 가상인간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그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혹은 구현될 예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기들에서 이 AI 기술들, 아까 나왔던 Understand, Express를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끊김없이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 같은 서비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좀 보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소리는 없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시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선택지를 클릭을 해서 이게 오른쪽 선택지를 선택하냐 왼쪽 선택지를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컨텐츠들을 즐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AI 인식 기술 등등을 통해서 실제 선택지를 사람한테 선택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게 하자라는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나 손의 움직임이나 제가 하는 말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뭐 오른쪽 선택지를 가져갈지 왼쪽 선택지를 가져갈지 혹은 상황에서 도망갈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지 이런 것들을 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트라는 그 키워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실시간성 AI 기술들이 만약에 모두 탑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저희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고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영화 티켓 아니야? 라고 물어보겠죠, AI가. 그러면은 이 AI가 질문한 거에 맞춰서 사람이 다시 대답을 하고, 대답한 내용에 들어있는 걸 다시 자연어 이해를 하고, 자연어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또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 스피치 투 페이스 기술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만들어졌던 적이 없는 얼굴과 목소리로 전달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저희가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AI가 컨텐츠를 만든다, 휴먼 액팅이 제거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기술로서 놀리지 베이스라는 것이,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AI라는 것이 저희의 그 다음 화두,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앞에서도 슬쩍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 놀리지 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약간 전문 지식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형 AI는 단순하게 사람과 오픈 도메인 챗봇 형태로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도메인의 지식들, 특정 도메인의 전문 지식들, 이걸 활용해서 유저와 소통하고 유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답변을 해주기도 하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대화형 AI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채용 도메인에서 AI 면접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카운슬러, 정신건강 등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사입니다. 실제 서비스와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뷰인터 HR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저희 AI 면접이라는 형태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AI가 면접관처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as-is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AI 면접관이 전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질문이 나가게 되죠. 그럼 유저분은 이 텍스트를 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게 as-is라면 이제 곧 AI 면접관이 들어오게 되면 유저가 실제 면접관과 소통하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면접관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 질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샘플로 만든 거고요. 실제로는 UI나 UX는 더 많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과제였고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카운슬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닥터 리슨이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정신건강 분석 AI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런칭된 지 정말 얼마 안 됐고요. 현재는 텍스트 기반의 챗봇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기반으로 소통을 하면서 유저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분석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전달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익스프레스 레벨에 가깝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이어그램 형태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즉, 널리지 베이스를 극한까지 사용했을 때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 자료 구조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이 피면접자한테 이 AI 면접관은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다시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촬영되지 않았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사례를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닥터리슨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운슬러가 여기에 나와서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학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유저와 소통을 하고 정말 맞춤형으로 유저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유저에게 필요한 공감, 유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가상인간은 인터랙티브 AI 휴먼 기술이 중심이 됩니다. 인터랙티브 AI 휴먼이 없는 휴먼 액팅으로서의 가상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채용과 카운셀링 이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인터랙티브 AI 휴먼 기술이 코어 기술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널리지 베이스를 바꾼다든가 하는 형태로 도메인만 바꾸면 무수한 종류의 AI 전문가인 가상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장벽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될 미래, 그리고 바뀌게 될 우리들의 삶의 질, 삶의 형태가 제네시스 랩이 바라보고 있는 기술적인 비전, 그리고 궁극적인 비전,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네시스 랩의 유지영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